오늘은 슈님 동네 물건이네요. 내가 직접 갔어.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더운데 차에서 내리기도 힘들더라고. 유튜브 때문에 가셨구나.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31940 사건이고 물건 번호가 1번이에요. 물건이 1번이라고 나와 있고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질이고 용도는 상가입니다. 상가이고 토지 면적이 76평 그리고 건물이 15평. 제시회가 있네요. 10평 정도 되는 제시회 물건이 하나 또 있고요. 감정가가 8,300만원 정도이고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5,800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의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9월 18일에 두 번째 입찰 기일이 잡혔네요. 자, 보니까 이 제시의 건물이 아까 10평 정도 되는 게 창고가 하나 있네요. 경량 철골 구조 판넬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판넬로 만들어 놓은 그 창가 건물이라는 거죠. 얘는 매각 제외네요. 한 500만원 좀 안 됐는데 매각 제외고, 지하수, 관정은 또 매각에 포함되어 있네요. 지하수 포함되어 있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봐. 그렇죠. 실제로 가서 저 창고를 봤는데 그냥 줘도 안 가져가게 생겼어. 그래요? 임차 현황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부동산의 표시를 보니까 제시회로 지하수 일식, 아까 관정은 포함되어 있다고 나온 상태이고, 또 2종 근린 생활시설로 50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는 창고. 아까 근린상가로 되어 있으니까 창고는 아니네요. 근린상가 물건이 경매로 1번 물건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5,800만원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지는 않아. 실제로 가서 보니까 5,800만원어치의 그런 정도의 가치는 없어 보이더라고. 자, 그리고 똑같은 사건 번호로 2번 물건이 있네요. 2번 물건. 내가 왜 이 물건을 직접 보러 갔냐면 일반적인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하고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 뒤에 나와 있는 물건이 농지야. 네, 2번 물건, 농지. 근데 실질적으로 로드뷰로 보니까 농지로 쓰고 있지 않아. 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갔어. 갔는데 또 농지야.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떤 그래서 거지? 이거를 한번 보기는 보는데 일단 얼마에 낙찰이 되냐 그 관점을 벗어나서 요새 항상 핫하게 느껴지는 농지증. 농지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지역의 집원만 다른 사건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그래서 방금 치우님 말씀하셨듯이 농지니까 농지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면적은 105평 정도고요. 감정가가 5,800만 원 정도. 아까 방금 본 1번 물건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그거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농지라서 그런지 조금 낮게 감정이 되어 있고요. 같은 날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9월 18일에. 그리고 이제 3번 물건. 3번 물건도 농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1번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2번, 3번은 지금 농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용도는 답이고요. 방금 본 2번 물건보다 평수는 조금 더 큽니다. 여기가 가장 큰 면적인 것 같아요. 247평이. 그래서 보면 감정가도 1억 3,600에 감정되어 있고 한번 유찰돼서 9,50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로 1번, 2번, 3번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세 필지가 같이 붙어 있네요. 같이 붙어 있고 마지막에 본 3번 물건이 용도가 답이고 가장 큰 면적으로 감정 금액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1번 물건에 지금 근린시설로 되어 있던 여기가 그 다음에 큰 금액이고, 여기가 면적도 작고 또 농지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필지가 전체로 나와 있는 거죠, 경매로. 굳이 저 물건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 글쎄요, 굳이 물건 번호로 나눠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눌 필요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상가야. 네, 상가.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져야 되는 거고 2번 물건하고 3번 물건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감정 가격이 크다 보니까 이걸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접도구역 저촉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돼 있어. 그렇죠. 이 접도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시설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도 이 접도구역 안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이 바깥쪽으로 접도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 자,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세 개의 필지가 경매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네요. 큰 도로가 있어서 지금 접도구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도로보다 많이 낮아. 도로보다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기에 왜 건축물을 세웠지? 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란색 도로는 이제 큰 도로, 고속화 국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시속한 80km 이상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소로,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는 이 도로 생기면서, 부채도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 부채도로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도로 생기면서 통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신 도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도로로 만들어준 곳 같아요. 그래서 이 하얀 도로로 지금 건축허가를 낸 것 같아요. 바로 이 노란 도로에서 여기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네. 자, 1번 물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안에 거의 창고처럼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 뭐 그런 용도 같네요. 15평이니까 뭘 적재해놓고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가보니까 거의 무슨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 차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지금 이 건물이 허가난 건물이고, 여기는 제시의 건물이죠. 10평짜리 그냥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땅은 아닌 거죠. 앞에 나무 숨겨져 있는 땅은 아니고, 이렇게 단을 나눠가지고 높여서 여기 정화조 시설도 놓고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살림집처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개인 별장이나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공장이나 상가 뭐 이런 쪽으로는 맞지가 않아. 주변 입지적으로 봐도. 자, 2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2번 물건이 이쪽 부분 같아요. 여기 방금 봤듯이 이쪽에 그 건물이 있는 거고요. 그 옆쪽으로 2번하고 3번이 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농지인데 지금 이 콘크리트가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가 나중에 농치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콘크리트가 있어서. 만약에 저 상태에서 농치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야지. 내야죠. 이거를 까내야 원상복구니까.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제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렇죠. 아니 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농치증을 받냐고. 어떻게든 해야 저기를 농치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저기를 까든지 아니면 살짝 흙으로 덮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농치증이 나와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지. 그렇죠. 농치증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이 콘크리트가 보이고 이쪽은 도로네요. 그렇지. 여기가 현황 도로고 이제 위에가 그 고속화 국도 같은 도로, 이 큰 트럭도 다니는 그 도로고, 그래서 이만큼 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이 땅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이 부처의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의 사진이 찍혔을 때는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때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에 들어갈 무렵쯤 돼서 여기를 비닐하우스를 싹 쳐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 비닐하우스 안에 창고로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되나 이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죠?
아,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방금 우리가 본 거는 감정평가서에 들어있는 사진이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이 경매 신청을 받고 감정을 왔을 때 꼭 사진을 찍는데 그때 사진의 모습인데 이거는 언제 쪽 이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 경매가 나오기 그 전까지 그때 사진이야.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낙찰이 된다면 이 안에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는 물론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이 안이 만약에 그 농지로서 쓰고 있다면 경제학으로 쓰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뭐 적치물이 있다든가 또 뭐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럼 그것도 다 처리하고 경작을 해야 농지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잖아. 저거 다 치우고 오세요. 그렇죠. 철거하고 오세요.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철거를 하냐고. 네. 그러면 농지증 못 받으면 또 경매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 보증금 못 쓰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애초에 저런 물건은 농지증이 나올 수가 없어. 없는 걸 요구하는 법원이나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해서 뭘 바꿔가지고 오라고 하는 지자체나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은 낙찰자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이런 일에 지금 휩싸여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로가 잘못한 건 없다 이거야. 원칙대로 한 거야. 근데 피해자는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안 될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주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철거를 하든 깨부시든 안 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든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나는 지자체에 있다고 봐.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저걸 설치한 사람한테 지료 청구를 하든 아니면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든 소송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낙찰자 신분에서는 그런 걸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낙찰되기 전에도 농지증을 신청하는 건데 아니 입찰도 안 한 사람한테 저거를 철거하겠다는 철거 동의서를 받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가 그걸 동의서를 써줘요.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야. 공유자 지분이 많은데 지분권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라. 아니 내 신분이 지금 공유자야?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협의가 되냐고. 협의 자체가 안 되죠.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아니 계약금 걸었다고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이 소송이 늘어가. 맞아요. 근데 소송을 해서 지자체나 뭐 이런 부분이 이기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꼭 져. 질 수밖에 없죠. 논리상으로. 근데도 자꾸 이런 강짜를 부리니까 이 중간에서 애매모호해진다고. 그렇죠. 게다가 작년부터 그 농지위원 심의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은 아니 농지위원들이 심사한 거다. 내가 아니고 농지위원이 심사해서 농지증 신청이 반려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거 낙찰자 입장에서는 농지증 안 나오면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송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진짜 보증금 걸고 약간 도박하는 심리가 생겨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데 그렇다고서 또 억울해. 그냥 보증금을 뜯기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야. 그렇죠. 그래서 노드뷰를 한번 꼽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지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언뜻 보면 농작물을 지은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한번 차를 끌고 가봤어. 정말로 저렇게 되어 있는 물건을 경매에 내보낸 거냐. 근데 지금 한번 유찰됐잖아. 네. 실제로 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없어. 오, 사진 찍어 오신 거 있죠? 아, 그러네요. 비닐하우스는 없고 아까 첫 사진에서 감정평가할 때 사진에서 봤던 이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거 잡초 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풀 하나 정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는 다 치워진 상태네요. 그러면 여기는 농지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농지증이 필요해. 그런데 지자체의 유권 해석을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농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농지증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농지증은 필요하대. 이상하네. 여기 사실조회 요청 및 회신 내용이 있는데, 보통 경매계에서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가 농지증이 필요한지 농지인지 아닌지 이거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사실조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농지이다, 아니다, 또 농지증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이런 여부를 알려주는데, 이게 지금 그 서류예요. 자, 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근데 농지가 아니다, 부니까 농지가 아니다. 가운데 아까 있던 두 필지 농지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농지가 아니면 농지증 필요 없는 건데. 그렇지. 네. 또 토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다. 여니까 여부의 여. 둘 다 지금 되어 있다. 전용 허가가 이루어져 있다. 도로구역은 빠져 있고. 자, 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조항은 어떻게 되느냐? 2022년 3월 28일에 농지 전용으로 여기 상우소 및 제조업소 중축으로 전자제품 조립이라고 해서 전용 허가를 받았다. 여기 업체에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짓겠다고 허락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건데. 자,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받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복구 계획이 필요할 수 있음. 취득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 토지를 공매 절차에 따라서 매수할 때 농지증이 필요한가? 그럼 여기는 필요할 수 있음. 없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상 복구 계획서를 내면 농지증은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애매모호하게 피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해당 법원에서는 필요함 이렇게 나오죠. 자, 물건 3번을 보면 농지가 아니다고 했잖아. 근데 저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요 이러고 써 있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상한 것 이게 같아요. 불합리한 거잖아. 네. 내기는 내는데 농지가 아니래. 또 농지가 아니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농지증이 필요하대. 그리고 일반적인 거 농지증 안 내면 보증금 몰수하겠다. 그렇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야. 아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겠죠. 이 물건은 저것만 놓고 따지더라도 사실상 금액이 많이 떨어져. 2번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다? 난 안 된다고 봐. 결국에는 농지증은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황 농지니까. 그렇지. 이제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농지증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는 원상복구계획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 원상복구는 필요하겠죠.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콘크리트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요즘 농지증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고 이치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깨야 되는데 자꾸 수긍하는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보증금 몰수했으니까 선생님 것도 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금에 와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농지증을 신청하면 안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미 보증금 몰수를 2명, 3명 해버렸는데 이미 농지증 반려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내줄 수도 없는, 그렇다고 또 안 내줄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이런 농지증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많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소송이 질 것 같지가 않아.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너무나 쫄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면 그래 뭐 소송 한번 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혹시 알아? 저 땅을 아주 싼 값에 따게 될지. 그렇죠. 이런 과정이나 어떤 절차를 알면 오히려 또 남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절차들, 농지증에 관련된 부분을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오히려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